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팟빵의 광고하고 대박나는 소리입니다. 청취자는 건너뛰고 광고주만 혼자 듣는 올드한 광고는 이제 그만. 광고주 여러분, 이제 스킵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가 정확히 청취한 광고만큼 지불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유효 청취 보장 광고 팟빵 광고. 전화 026903-9261이나 이메일 에드골뱅이팟빵닷컴으로 문의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모이자 차기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는 정의용 전 대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핵사이다 멘트를 날려 화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문서를 대거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는 10장짜리 업무 보고 문서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 이동의 후보별 득표율이 대선 득표율과 가장 흡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득표율 근사치뿐 아니라 5 후보의 지지율 순위도 모두 적중했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 보수층과의 기선잡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보수층의 여론을 대변하는데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피해기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반론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정의용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모이면서 차기 주미 대사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의용 전 대사의 반론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된 것인데요. 정의용 전 대사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분담하라 이런 발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정의용 전 대사는 미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과신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코스텔로 회장이 어제 한국에서 열린 강연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진보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인 코스텔로 회장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며 한국이 미국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 노하우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문서를 대거 파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실에는 10장짜리 업무 보고 문서 하나뿐이었습니다.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사무실의 다른 문서는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때 모든 문서를 파쇄하라는 청와대 규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 규정을 만든 것이 이명박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추적을 위해 관련 문서나 기록물을 추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정윤회 문건을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이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대검찰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조국 수석이 임명된 지난 11일 사표를 낸 것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인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이나 전병헌 전 의원, 한병도 전 의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전직 의원 모두 정무수석 자리를 맡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만 없다면 임명이 늦어질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무수석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교감이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무수석 인사에 추미애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고심이 크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 임명을 놓고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앙금이 생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재발성 탈구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시 이낙연 국회의원은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 신검을 의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앙신체검사소 소장이었던 박원수 씨는 면제자가
국회의원 아들임을 알았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박권수 소장은 담당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가 판정한 내용을 의심하느냐 라면서 되레 면박만 당했다고 합니다. 네, 면제 판정이 나오면 만세를 불러야 하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다시 신검해달라, 우리 아들 군대 보내달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설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만연했던 병역 비리를 없애고자 복수의 의사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정밀 검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병역 면탈과 많이 무관해 보이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송기인 신부 아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적 지주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송기인 신부에게 지난 9일과 11일 잇따라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며 각별한 정을 보였습니다.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내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고했고,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일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만한 동네가 탄생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 이동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니 상현 이동의 후보별 득표율이 대선 득표율과 가장 흡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득표율 근사치뿐 아니라 5 후보의 지지율 순위도 모두 적중했습니다. 상현 이동, 현재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의 지역구에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래된 경기도 도시의 보수 성향을 바탕으로 하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두드러진 곳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박근혜계의 중진들이 자신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자 발끈한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주도권 다툼이 재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준표 전 후보는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오래 있진 않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전 귀국해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고영주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을 무리하게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철규 전 이사장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당시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모 씨의 채용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태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친구를 취업시키라고 한 최경환 의원은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조간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이메일을 남겨주셨는데요. 당첨자께는 도서출판 브레인스토어에서 협찬하는 책 대선의 현대사를 선물해드립니다. 대선의 현대사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이미지 메이킹과 함께 대한민국 선거의 표심을 살펴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만의 이미지로 대중의 표심을 좌지우지해왔는데요. 대선의 현대사에서는 험난했던 선거의 역사 속에서 현명하지 못했던 선택을 성찰합니다. 대선의 현대사,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당첨자 에이브러햄문님, 지난해 4.13 총선부터 촛불 승리까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PD님,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최성만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으로 촛불혁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연 촛불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힘들 때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김용민 파일. 취임 3일 만에 벌어진 일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내정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내정자는 전남 영광 출신의 호남 중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았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통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사후에 알려지는 게 관례지만 낮은 경호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전남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호를 약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 수사가 이제 기간 연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로 넘어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일 정상의 대화는 아베 총리가 오늘 오후 축하 전화를 걸어오면서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첫 외부 공식 일정도 인천공항공사의 일자리 관련 행사를 택했습니다. 우리 공항 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식권을 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동 여민 이관에 있는 직원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판에 반찬을 담고 메밀국수도 다른 직원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SBS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정과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서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박 처장의 사표를 어제 수리했고 이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가 국정교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산해야 될 적폐 1호라고 국정교과서를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의 날씨. 낮 동안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평균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3도, 청주 26도, 대구 27도, 창원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오늘 이 시간까지입니다. 내일 김용민 브리핑 마지막 방송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